할머니,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손자를 구하다. 뜻밖의 진실이 밝혀지다. 밤이 깊었지만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박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부엌에서는 손자 민준이를 위해 끓이는 현미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고 민준이는 숙제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 고요함은 잊을 수 없는 밤의 전조였다. 10살배기 민준이는 책상에 앉아 가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착한 아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에 항상 열심히 공부하려 애썼다. 할머니의 희망 가득한 눈빛을 볼 때마다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몸집은 작지만 재빠른 박 할머니는 민준이의 낡은 셔츠를 꿰매느라 분주했다. 주름 가득한 늙은 눈에는 등잔불 빛이 반사되어 온갖 걱정이 어려 있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부엌 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오며 집 전체가 흔들렸다.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바늘을 떨어뜨렸고 민준이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두려움에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가 겁에 질려 물었다. 박 할머니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뒤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삽시간에 작은 부엌을 집어삼키며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다.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고 할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했다. 민준아, 빨리 밖으로 나가. 할머니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소리쳤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놀라 집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다. 불길은 점점 더 빠르게 번져 나무 벽을 핥았다. 박 할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연기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손자를 찾았다. 급히 젖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민준이 방 문을 밀었다. 안에는 민준이가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달려가 아이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 민준이를 품에 안고 할머니는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것이 그녀를 가로막는 듯했다. 주출입구는 불길에 막혔고 뒤쪽에 작은 문틈 하나만 남아 있었다. 문은 이미 열기 때문에 휘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차 두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민준이를 마당으로 막 데리고 나왔을 때 또 다른 큰 폭발음이 들려왔다. 붉은 불길이 하늘 한구석을 밝히자 주변 이웃들이 놀라 달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소방관을 부르짖었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할머니는 민준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아무 말도 못한 채 흐느껴 울었다. 할머니는 재빨리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마음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군중 속 누군가가 소리쳤다. 휘발유 냄새가 나.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불길이 시작된 부엌 쪽에서 강한 휘발유 냄새가 풍겨나왔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의심의 눈초리가 박 할머니에게 쏠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집엔 휘발유가 없어요. 할머니가 힘없이 반박했지만 기침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다. 소방대가 곧바로 도착하여 신속하게 불길을 진압했다. 잿더미 속에서 한 소방관이 버려진 라이터를 발견했고 이것이 우연한 화재가 아니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박 할머니는 당황한 와중에도 자신을 변호하려 애썼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제 손자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없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저 할머니가 뭘 했길래 집이 저렇게 크게 불탄 거야? 일부러 불을 지른 건가?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떨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박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일었다. 그녀가 방금 겪은 일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박 할머니는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맹렬했던 불길과 손자 민준이의 겁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난밤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일련의 변고들의 시작이었다. 운명의 밤 이전, 박 할머니와 손자 민준이의 삶은 가난했지만 평온했다. 할머니는 골목 어기나무 그늘 아래 임시로 세운 작은 찹쌀떡 가게로 생계를 유지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해가 뜰 무렵 가게를 열기 위해 부지런히 찹쌀떡을 만들었다. 할머니의 소박한 바나나 입에 싼 찹쌀떡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다. 유일한 손자인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아이는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집안의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다. 내일 저녁 숙제를 마치면 민준이는 다음날 찹쌀떡 장사를 위해 할머니를 도와 종이를 접고 바나나 잎을 준비했다. 할머니, 제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가 더 이상 찹쌀떡 안 팔아도 되게 할게요.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 약속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할머니의 삶은 부동산 중개인인 최 사장이 찾아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 사장은 할머니가 사는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다. 이 작은 땅은 젊은 시절부터 그녀와 함께한 곳이었고 그녀와 민준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쳐드릴게요. 돈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이 낡아빠진 집을 뭘 하러 붙들고 계세요? 최 사장이 쏘아붙였다. 박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팝니다. 여기는 저와 제 손자가 사는 유일한 곳입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최 사장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그의 협박 섞인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은 할머니를 불안하게 했다. 이웃들은 눈치를 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가 최 사장한테 대들다니 무사할 수 있을까? 최 사장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이웃들도 점차 태도를 바꾸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고집이 세다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연루될까 봐 멀리했다. 끊이지 않는 수군거림은 박 할머니를 더욱 압박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몇 집 건너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 할머니 땅 팔면 똑똑한 거지. 뭘 하러 붙들고 있다가 평생 고생하려고 그래. 박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무심한 말들에 상처를 받았다. 힘든 나날 속에서도 민준이는 여전히 할머니 삶의 희미한 빛이었다. 아이는 자주 할머니를 위로했다. 할머니,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게 할게요. 그 말은 박 할머니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민준이가 새 학기마다 새 책과 옷을 살 수 있도록 애써 돈을 모았다. 화재가 나기 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박 할머니는 마당에서 발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또 한 번은 집 앞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지역에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다.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와요? 박 할머니는 손자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 수많은 추억이 담긴 작은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와 민준이가 소중히 여겼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화재 후 박 할머니의 집은 잿더미만 남았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근처 지인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다. 요즘 할머니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박 할머니와 민준이는 다음 날 아침 불탄 집으로 돌아와 남은 것을 찾았다. 불에 탄 물건 몇 점, 온전한 유품 몇 조각이 남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잿더미의 검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이웃들이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들은 멀리서 수근거렸다. 휘발유 냄새가 저렇게 심한데 설마 저절로 불이 난 건 아니겠지? 아니면 박 할머니가 무슨 꿍꿍이로 불을 지른 건가? 그 수근거림은 박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남은 물건들을 주웠다. 떨리는 손, 붉어진 눈시울. 민준이는 옆에 서서 맑은 눈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소리쳤다. 우리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할머니 욕하지 마세요. 아이는 떨며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두 모자의 무력함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냉담하게 자리를 떠났다. 잿더미를 치우던 중 박 할머니는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정교하게 조각된 금속 목걸이였는데 폐허 더미 속에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집에서 이런 목걸이를 본 적이 없었다. 이건 누구 거지?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할머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박 할머니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날 오후 최 사장이 갑자기 불탄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관찰했지만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 할머니를 보자 그는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댁에 불이 났다고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제 집을 다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시겠죠. 안 그래요? 박 할머니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비웃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 땅 안 팔 거예요. 최 사장이 비웃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돈 받고 이사 가는 게 최선입니다. 저한테 대항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말을 마친 최 사장은 떠났고 박 할머니는 점점 더 커지는 혼란 속에 남겨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평소 과묵하지만 친절했던 이웃 주민 김 씨가 최 사장이 떠난 후 박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박 할머니,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좀 이상해요. 불나기 전날 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할머니 집 앞에 섰다가 아주 빨리 떠나는 걸 봤어요. 분명히 동네 사람은 아니었어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라 급히 물었다. 차 번호판 기억하세요? 김 씨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두워서 잘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차는 여기 사는 사람 차가 아니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김 씨의 말은 박 할머니에게 화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그날 밤 남은 것을 치우던 중 박 할머니는 낯선 사람을 만났다. 정중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자신을 강 기자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화재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 댁에 불이 난 게 토지 분쟁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강 기자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박 할머니는 이 여자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강 기자가 기자증을 내밀자 그녀는 간략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 기자는 매우 꼼꼼하게 기록한 후 말했다. 제가 할머니를 도와 조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약간의 의심은 들었지만
박 할머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작은 희망의 빛이라고 느꼈다. 점점 더 뚜렷해지는 이상한 징후들. 목걸이, 낯선 승용차, 그리고 최 사장의 위협. 이것들은 더 큰 음모의 조각들이었다. 박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호하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징후들이 점점 쌓여가자 박 할머니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뚜렷한 단서를 찾기도 전에 여론의 거센 비난은 그녀와 손자 민준이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가 불탄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몇몇 이웃들이 몰려왔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고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이 화재, 분명히 뭔가 이상해. 듣자 하니 저 할머니가 관심 끌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던데. 어쩌면 보상금 타내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헛소문은 마른 풀에 불 붙듯 동네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할머니 면전에서 뻔뻔하게 말했다. 이 집, 원래 낡았잖아요. 할머니가 돈 벌어서 고치려고 불 지른 거죠? 박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이미 삶의 무게에 충분히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한때 가까웠던 이웃들의 의심 어린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그날 아침, 최 사장이 갑자기 박 할머니 집에 나타났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심지어 도발적인 기색마저 보였다. 박 할머니, 저는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왔습니다. 그가 일부러 이웃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 화재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일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할머니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최 사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화재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그녀가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군중을 향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 불탔는데 저 할머니가 이상한 목걸이를 찾았다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면 저 할머니가 일부러 가짜 증거를 만들려고 쇼를 하는 걸까요? 최 사장의 마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군중은 수군거렸고 시선은 박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불과 몇 시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박 할머니와 이웃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엄한 눈빛으로 박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이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습니까?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손자를 불길 속에서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현장에서 저희는 이상한 목걸이와 휘발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박 할머니는 해명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주변 사람들의 불신에 묻혔다. 할머니가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본 민준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경찰관 앞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우리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구해주셨을 뿐이에요. 아저씨들, 할머니한테 누명 씌우지 마세요. 민준이의 순수하지만 단호한 말에 군중 속 몇몇은 침묵했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계속 수사할 것입니다.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박 할머니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박 할머니는 더욱 고립되었다.
한때 그녀의 찹쌀떡을 사 먹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그녀를 보면 일부러 피하기도 했다. 저 할머니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한 사람이 그녀가 지나갈 때 말했다. 박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야윈 어깨를 억울함에 떨었다. 민준이는 옆에 앉아 그녀를 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민준이의 작은 위로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운 나날 속에서 박 할머니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저편은 이전에 만났던 강 기자였다. 박 할머니, 제가 그 목걸이에 대해 더 조사해봤어요. 그것은 최 사장 회사 직원의 것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희망의 빛이 그녀의 마음속에 번쩍였다. 강 기자는 다음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헛된 비방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단서들이 점차 맞춰지고 있었지만 여론과 법의 압박은 여전히 박 할머니의 야윈 어깨를 짓눌렀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사건 배후에 있는 강력한 세력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경찰의 출연과 최 사장의 비방은 박 할머니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강 기자가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지만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날은 여전히 혹독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박 할머니는 더욱 외면당했다. 원래부터 의심하던 이웃들은 이제 할머니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헛소문은 날마다 더욱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저 할머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경찰이 온 거겠지. 아무도 괜히 누명 씌우진 않아. 저 할머니, 몰래 하는 짓이 많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매일 아침 민준이에게 줄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갈 때면 할머니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분명히 느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악의적인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깊이 박혔다. 어린 민준이도 변화를 감지했다.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내 할머니, 돈 때문에 집에 불 지른 사람이라며? 이제 너네 집 아무것도 없겠다. 그 말에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할머니가 더 슬퍼할까 봐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박 할머니는 작은 책상 옆에 조용히 앉아 강 기자가 언급했던 이상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 목걸이는 이제 그녀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하지만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민준이를 홀로 키우게 남겨두고 간 남편을 생각했다. 옛 기억들이 밀려왔다. 고된 노동의 나날, 손자를 키우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버틸 힘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눈물을 흘렸다. 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할머니는 모든 일의 배우라고 믿는 최 사장에 대해 스스로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굳게 닫힌 듯했다. 한 번은 최 사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아가 단서를 얻으려 했지만 그 사람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 사장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고생할 겁니다. 그 말은 그녀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힘든 나날 속에서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식어버린 밥상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거 알아요.
저는 항상 할머니를 믿을 거예요. 그 단순한 말은 치유의 약처럼 할머니에게 계속 싸울 힘을 주었다. 절망의 순간, 할머니는 강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 할머니, 제가 더 알아봤어요. 그 목걸이는 최 사장 회사 전 직원의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 전에 퇴사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식에 박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강 기자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날 밤, 박 할머니가 집에 있을 때 낯선 남자들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멀리서 소리쳤다. 박 할머니, 지금 하는 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서 조용히 해. 그러고는 할머니와 민준이에게 공포를 남기고 떠났다. 분명 누군가가 그녀의 조사를 막고 싶어 했다. 지역사회의 압력과 알 수 없는 위협은 박 할머니에게 자신이 생각보다 더 큰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사랑과 강 기자의 도움은 그녀에게 결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힘을 주었다. 위협과 지역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박 할머니는 날마다 지쳐갔지만 강 기자의 도움과 민준이의 사랑은 그녀를 굳건히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강 기자와의 만남에서 박 할머니는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 결백을 증명할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강 기자는 박 할머니를 조용한 골목 안 작은 카페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강 기자는 고생한 듯한 모습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을 김 씨라고 소개하며 말했다. 저는 최 사장 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그의 사업 방식에 질려서 그만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희망에 부풀었다. 대화 후 김 씨는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았다. 최 사장은 화재 전날 밤, 할머니 집 근처에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 놓으라고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휘발유 한 통과 할머니가 언급한 목걸이도 있었습니다. 목적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들을 이용해 할머니에게 덫을 놓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목걸이에 대한 단서가 점차 명확해졌다. 김 씨는 그 목걸이가 원래 최 사장 회사 고위 직원의 것이었고 회사 내부 행사에서 경품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일부러 현장에 목걸이를 남겨 박 할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가짜 증거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작은 땅 때문에 최 사장이 자신과 민준이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박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문틈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사 그만둬라.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민준이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려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할머니 다치는 거 싫어요. 박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 강 기자는 박 할머니에게 새로운 정보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최 사장과 맞설 힘이 없을까봐 망설였지만 민준이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자신과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와 강 기자는 경찰서로 가서 목걸이와 김 씨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서류를 접수한 경찰관은 신중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후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나서면서 박 할머니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 사장의 세력은 작지 않았고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박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프리랜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돕고 싶다고 말했다. 최 사장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았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가 적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소송 제기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박 할머니는 당황했다. 도움을 받게 되어 기뻤지만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하룻밤 고민 끝에 그녀는 그 변호사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는 그 변호사, 강 기자와 함께 김 씨를 만났다. 모두 함께 모여 최 사장과 맞설 계획을 논의했다. 김 씨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최 사장을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김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련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목걸이에 대한 뜻밖의 단서와 김 씨의 증언은 박 할머니의 싸움에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 최 사장 배우의 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과연 그녀는 진실을 밝힐 만큼의 힘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 목걸이에 대한 단서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출현은 박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결백을 되찾기 위한 이 싸움은 인내심뿐만 아니라 모든 압력과 장애물을 극복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박 할머니, 강 기자, 김 씨는 자원에서 법적 지원을 해주기로 한정 변호사를 만났다. 작지만 깔끔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함께 모여 계획을 논의했다. 정 변호사는 목걸이, 김 씨의 진술서, 강 기자가 수집한 정보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는 말했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최 사장을 법정에 세우려면 다른 자료들이 더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상대방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박 할머니가 결연한 눈빛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저와 제 손자가 깨끗하게 살 수만 있다면요. 예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자 최 사장은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박 할머니가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소문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렸고, 이는 박 할머니를 향한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탐욕스러우니 누가 도와주겠어? 잘못해놓고 남 탓만 하다니 정말 비겁하네. 악의적인 댓글들이 각종 게시판에 넘쳐났고 박 할머니는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그녀를 격려했다.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은 스스로 말할 겁니다. 박 할머니가 소송에 집중하는 동안 민준이는 다시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하굣길에 그는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며? 왜 안 떠나? 너네 집 이제 살 길 막막한 거 알지?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그 말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집에 돌아온 그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언제쯤 모든 게 끝날까요? 박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를 믿으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몇 주간의 준비 끝에 법원은 박 할머니와 최 사장 사이의 첫 번째 대질 신문을 소환했다. 법정은 언론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최 사장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박 할머니는 정 변호사 옆에 앉아 긴장을 억누르려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특히 목걸이와 김 씨의 진술서를 강조했다. 이 목걸이는 화재 현장에 최 사장 측 사람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 사장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의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모호하고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목걸이는 누군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증인의 진술은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 사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박 할머니는 반박하려 했지만 정 변호사가 부드럽게 그녀를 말리며 속삭였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때 박 할머니를 알던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민준이를 돌보는 등 그녀의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게시판에 점차 나타났다. 한때 그녀의 찹쌀떡을 사 먹었던 사람이 공유했다. 박 할머니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살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들은 여론을 점차 변화시켜 최 사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그의 사업 활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했다. 정 변호사는 사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증인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 사장의 전 직원들에게 연락했고 그중 한 명이 증언하기로 동의하며 최 사장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번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강 기자도 끊임없이 기사를 쓰고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여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더욱 끌도록 했다. 강 기자는 박 할머니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할머니처럼 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박 할머니는 이 싸움이 여전히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과연 진실은 어둠의 세력을 이길 만큼 강력할까? 박 할머니와 최 사장 사이의 소송 재판은 여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증거들이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박 할머니는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싸웠다. 재판 당일 아침, 법원 앞은 소란스러웠다. 언론, 호기심 많은 시민들, 그리고 박 할머니 지지자들이 빼곡히 모여들었다. 박 할머니에게 정의를, 악당을 용서하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사방에 걸렸다. 박 할머니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야윈 몸매와 고생한 얼굴은 그녀의 눈빛에 담긴 굳건함을 가리지 못했다.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긴장과 걱정이 뒤섞인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반대편에서는 최 사장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지만 긴장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와 함께 온 변호사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서류를 들고 있었다. 법정 안에서는 모든 시선이 박 할머니와 최 사장에게 쏠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 시작을 선언했다. 정 변호사가 일어나 단언하며 시작했다. 제 의뢰인 박 할머니는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토지를 빼앗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에 의해 누명을 썼습니다. 저희는 명백한 증거와 진실한 증인을 통해 이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최 사장은 태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앉았다. 그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단지 최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최 사장이 출처를 부인할 수 없는 목걸이를 강조했다. 목걸이 사진이 대형 화면에 비춰졌고 김 씨의 진술서가 낭독되었다. 이 목걸이는 제가 최 사장의 지시로 화재 발생 전 박 할머니 집 근처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계획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 측은 즉시 김 씨의 진술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강 기자가 수집한 거래 내역과 내부 이메일 등 추가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최 사장이 측근들에게 사건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이 팽팽하게 진행되던 중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다. 한때 최 사장에게 해고당했던 전 직원이 자원해서 증언하며 최 사장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최 사장은 저에게 약자들을 압박하여 땅을 팔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인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진술은 법정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사장은 평정을 잃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증거와 진술의 압박 앞에서 최 사장의 변호사는 박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데 재정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박 할머니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최 사장님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최 사장의 변호사가 선언했다. 이 말에 박 할머니는 분노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손자와 평온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함정이 아니었다면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법정 전체가 침묵했고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모두가 논쟁하는 가운데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나 어린아이답지 않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거 알아요. 할머니는 항상 저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아저씨, 아줌마들, 우리 할머니를 믿어주세요. 아이의 말에 법정 전체가 침묵했고 많은 사람이 감동하여 눈물을 닦기도 했다. 어린아이가 진심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하루 동안의 치열한 재판 끝에 판사는 양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재판을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법원 밖에서는 박 할머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며 최 사장 측에 큰 압력을 가했다. 박 할머니는 피곤했지만 진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 기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 할머니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 재판은 끝났지만 법적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더욱 강력한 증거와 점점 더 많아지는 지지자들은 박 할머니가 다음 시련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줄 무기가 될 것이었다. 첫 번째 재판은 많은 논란과 감정을 남기고 끝났다. 박 할머니와 지지자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최 사장의 더 큰 음모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믿음은 이 험난한 여정에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다. 재판 후 며칠 동안 강 기자와 정 변호사는 끊임없이 일했다. 그들은 최 사장의 전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중요한 증인 한 명을 더 찾았다. 최 사장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던 이 씨였다. 이 씨는 최 사장이 사람들을 강압하여 땅을 팔도록 하는 데 관련된 많은 불투명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기꺼이 증언하기로 했다. 이 씨는 박 할머니와 변호인단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서류들을 몇 년 동안 보관해왔지만 보복이 두려워 감히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씨의 서류, 김 씨의 진술, 그리고 이전에 수집된 증거들은 최 사장의 음모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정 변호사는 박 할머니에게 말했다. 우리는 충분히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가 시작을 선언하자 정 변호사가 일어나 명료하고 날카롭게 진술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제 의뢰인이 최 사장과 그의 공범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기기 위한 음모에 희생되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목걸이, 김 씨의 진술, 이 씨의 서류 등 증거들이 하나씩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서류들이 대형 화면에 비춰지자 법정 안 많은 사람이 탄식했고 최 사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이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 사장이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위협하여 목적을 달성했던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 사장은 저에게 뇌물과 토지 조작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재무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법정에서 단언했다. 이 씨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제는 평소의 자신감을 잃은 듯한 최 사장에게 쏠렸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최 사장의 변호사는 상황을 반전시키려 애썼다. 그들은 모든 증거와 진술이 개인적인 것이며 최 사장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도 일어나 모든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저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최 사장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판사는 정 변호사에게 마지막 반론을 요청했다. 그는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 할머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최 사장에게 억압받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의 논쟁 끝에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나섰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최 사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박 할머니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울려 퍼지자 법정 전체가 박수 소리로 터져나왔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정 변호사와 강 기자는 진실이 밝혀진 것을 알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재판 직후 최 사장은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되었다. 그의 회사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주주들이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면서 그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 할머니에게 이 사건은 결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원으로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작은 집을 고칠 수 있었고 민준이는 기쁨과 자부심 속에서 학교에 계속 다녔다. 강 기자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기사에 영감을 주어 사회에서 약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 할머니의 싸움은 끝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열어주었다. 정의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진실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존재한다. 소송은 박 할머니에게 정의와 결백을 돌려주며 끝났다. 어둠 속에 잠길 것 같았던 삶은 이제 믿음과 진실, 그리고 인간의 선량함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재판 후 여론은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전에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했던 많은 사람이 이제는 사과와 격려의 말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다. 평소 그녀를 비난하던 이웃 주민 한 명이 채소 바구니를 들고 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예전에 했던 못된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를 부르세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에 박 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도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았고, 대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지역사회의 도움과 여러 단체의 지원으로 박 할머니는 낡은 집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와 민준이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할머니는 새로 칠한 집, 말끔하게 메워진 균열들을 보며 기쁨에 넘쳤다. 민준아, 이제부터 우리는 더 잘 살 거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는 내 미래가 밝아지도록 모든 것을 할게. 민준이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더 이상 이전처럼 소심하지 않았고 할머니로부터 배운 교훈 덕분에 시련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여정 내내 박 할머니와 함께했던 강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의와 연민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장문의 기사를 썼고,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인내심과 진실에 대한 믿음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임을 강조했다. 강 기자의 기사는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이 기사를 읽고 자신이 겪었던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지역 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이 물결을 일으켰다. 결국 민준이는 얼굴에 미소를 되찾았다. 아이는 할머니처럼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다. 한 번은 선생님이 민준아,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즉시 대답했다. 정 변호사님처럼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대답에 교실 전체가 잠시 침묵했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소심했던 아이 민준이는 이제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자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 할머니는 강 기자가 시작한 자선단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사회에서 불의를 겪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법적 지원과 도움을 제공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때 피해자였지만 모든 사람의 도움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감동했고, 작지만 강인한 여성의 모습은 인내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박 할머니는 작은 집 발코니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민준이가 공부하고 있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지난 어려움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강 기자가 책 한 권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박 할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박 할머니는 책장을 넘기며 자신에 대한 글을 읽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다. 고맙습니다, 강 기자님.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야기가 전하는 가치는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진실을 위해 일어서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로 끝났지만 그것이 전하는 가치와 메시지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진실을 위한 그녀의 투쟁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정의가 늦게 올지라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배운다. 작은 친절함도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도.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때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해진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라면 불의를 목격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비록 많은 시련을 가져올 수 있더라도 진실을 위해 기꺼이 일어설 것인가?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달라. 박 할머니의 여정에 공감하는가?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앞으로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달라.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자.